이번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이에요. 그럼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는 거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받는 거는 영업외 수익이 아니고 영업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군데 매출이 잡혀야 되겠죠. 900군데 임대료가 아니고 그걸 우리 수입 임대료나 이렇게 400군데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매일 매출 전표에서 쓰라고 하면은 자 그럼 이 서식은 그 간주 임대료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주 임대료가 아니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 신고할 때에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은 첫 번째가 우리 당연히 월세 등이 있겠죠. 아이고, 월등이래. 월세 등이 있겠죠. 그럼 이 월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월별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세금 계산서 발행한 월세들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를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부담하든 간에 신고는 임대 사업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에 넣어서. 근데 앞에 간주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과세 거래인데 얘는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11번 매출 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매출 전표했을 때 14건별을 사용하게 돼요. 14건별을. 그럼 이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예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 공급 시기라는 거예요. 월세는 매달 10일이면 매달 10일인 거고 얘는 신고 기간의 종료일자로 해서 14건별로 얘를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다라고 나오게 되죠. 이 회계 처리는 간주 임대료의 10%를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 과세 표준이잖아. 이게 10%고 또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신고는 임대 사업자가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와서 얼마다라고 쓰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부담하면 자기 본인이 여기에 세금과 공과금이다 800번대로 해서 간주임들의 10%를 회계 처리를 할 거고 임차인이 부담한다면 뭐 돈 받은 거 있죠. 보통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우리 뭐 미수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거는 뭐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일어날 거예요. 돈 어떻게 받는지는. 자,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세액을 늘리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간주임들의 10%만 분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11번 매출과세는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 부신이라고 쓸게요. 1번 칸에 들어가는데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번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얘는 4번 칸에 들어가게 될까요? 바로 부가가치 신고서에 넣으라고 하면 월세 같은 경우는 세무에서 발행했다면 1번 칸에 들어갈 거고 간주 임대료는 부가가치 신고서 4번 칸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외에는 이 서식에 특별한 거 없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 말고 그 부가가치 신고서만 작성하는 문제 있죠. 부속 서류 말고 그거 할 때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라고 하면 얘는 보증금 곱하기 분자에는 우리 보증금 보유 일수가 되고 얘 나누기 우리 365 올해는 2월달이 29일이 있어서 366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날짜만큼 하면 우리 간주 임대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거 한 달만 있었으면 뭐 30일이나 31일이겠죠. 세 달 다 있으면 91일이나 92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에서 이 정보를 주면 여러분이 계산기로 계산해서 여기 4번 칸에다가 우리 금액의 간주 임대료 써주면 10%가 옆에 붙게 되겠죠. 그렇게도 자주 나오니까 신고서 작성할 때에 자주는 아니고 간간히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실기사항으로 입력할 때는 사실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갱신하는 경우에 갱신 일자만 들어가게 하는데 이거 엔터만 치면 알아서 다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서에서 작성하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고 월 임대료는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처리하며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사 부담으로 적절히 처리하여 6월 30일자로 전표 입력하시오. 적용 이자율은 1.8%임을 가정한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를 작성을 할게요. 자, 그럼 기존 거는 닦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로 가서 이번 기간이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첫 번째 강릉식당이네요. F2번 눌러서 강릉식당 부르고 1동 1층 101호 면적은 300제곱미터 용도는 식당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월세는 50만 원이고 그냥 엔터 쭉 쳐서 좌측 거래처 있는 쪽으로 넘어가면 갱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둘이 상사를 입력해 보시면 1동 2층 201호에 면적 300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인데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3천만 원에 30만 원이다라고 쓰면 30일이니까 엔터 치면 여기 칸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갱신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갱신한 거에 끝나는 날짜가 2022년 4월 30일이고 바뀐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갱신 일자까지 정확하게 다 들어가서 입력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적용 이자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아무 말 없으면 신경 안 쓰는데 적용 이자율이 틀리다면 여기 이자율 선택을 해서 여기 선택해서 이자율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이자율에 따라서 간주 임대료가 바뀌기 때문에 이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신고해야 될 과세 표준은 총 311만 8,032원인데 이 중에 월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러는데 회계 처리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한 방에 지나갈게요. 그러면 자, 매일 매출 전표를 클릭해서 자, 얘는 14 날짜는 6월 30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자 14건별로 하게 되면 공급 대가를 써서 분리시켜야 되죠. 그럼 불편하기 때문에 첫 시작은 11번 그냥 매출 과세로 하고, 그래서 자 우리 간주 임대료 아래에 있던 41만 8,032원을 쓰면 옆에 10%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4번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 14건별의 그 기본 설정 값이 공급 대가 쓰는 거라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11번으로 했다가 14로 바꿔버리면 옆에 알아서 끝단위 절사해 가지고 10%가 들어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개하셔야 되는 게 임대인이 부담 안 됐으니까 혼합이라고 하고, 지금 41,803원만 분개할 거죠. 그럼 대면의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차변만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41,803원으로 처리하면 회계 처리까지 끝났죠. 그럼 회계 처리했고, 지금 여기 14번으로 해서 공급가액 써주니까 색이 4번 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4월부터 6월로 가보면 간주 임대료가 4번 칸에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 금액 들어와 있으면 저장하면 이번 문제에서 요구한 게 끝이 났어요. 자, 시험에선 뭐 많이 시킨다면 이 정도까지인데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안 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 뒤쪽에 나와 있는 예제 두 개만 볼게요. 두 개밖에 없어요. 15회차 중에. 575페이지하고 651페이지인데 575페이지 먼저 가볼게요. 자, 575페이지에 컴퓨터 회사는 왼쪽에 보면 적혀 있죠. 1175번. 주식회사 서강으로 가시고 575페이지 펴셨나요? 575페이지. 자, 문제 좀 볼게요. 다음에 매출 매입 자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 분계 포함하고 2020년 1기 확정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서 제외를 작성하시오. 다음 본 문제에서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자율은 1.8%를 적용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자, 그럼 우리 매입 매출 자료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분계까지 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는 제외하고 이것만 봤을 때 매출 자료에 다음은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다. 전부 다 외상으로 되어 있죠. 그럼 부동산 임대업 하는데 외상으로 되어 있으면 외상 매출금이겠죠. 주업이니까. 그죠? 일반적인 상거래잖아요. 정상인 영업수익이니까.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15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1동 1층 101호에 면적 100 사무실이다. 그럼 우리 필요한 정보 다 봤죠?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서부터 쓸까요?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로 가서 이번 신고 기간은 1기 확정 4월부터 6월. 자, 거래처는 우리 세임계약서에 또 확인되죠. 공급받는 자가 삼성상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임차인이 삼성상사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삼성상사고 1동 1층 101호 면적은 100제곱미터 사무실이고, 자, 임차기간은 아래쪽에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다. 그리고 등기예금 이자율은 1.8%니까 그대로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작성이 끝났죠. 그럼 간주 임대료에 대한 건데, 간주 임대료를 누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나요? 특별한 말은 없다, 그죠? 그럼 특별한 말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넣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먼저 간주 임대료부터 처리할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먼저 6월 30일자로 가서 먼저 11번이라고 하자라고 했죠. 11번에서 간주 임대료고, 간주 임대료 과세 표준은 73,770원. 자, 분기에는 혼합으로 하고 세금과 공가 이 금액 처리하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자료 1번의 첫 번째 자료에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6월 30일 그대로니까 같은 날짜니까 임대료가 150만 원이고 거래처는 삼성상사, 전자이어 전부 다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인데 우리는 임대료를 400번대의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앞에 기본 제재 풀 때 제가 왜 이런 행동하고 이야기했는지 이해가시죠? 이런 거 시키니까 얘도 기억하시고 회계 처리시키는 까지 보시고,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 입력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면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제가 방금 매매주 전표를 14로 안 바꿨다, 그죠? 14로 바꿔놓고 신고서에서 하면 1번에 월세가 들어와 있고 4번에 간주 임대료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되겠죠. 뭐 신용카드도 매입에 대한 거 넣고 불러오게 해놓고 여기 열면 나왔을 거예요. 그건 이따 할 거니까. 정말 이렇게 시켜놓고 지금 한 개가 더 있는데 안 했는데 6점 주니까 점수가 짜죠. 그죠? 우리 세무이급하고 비슷한 타입으로 문제가 나오면 2점 주고 그래요. 얘네들이. 자, 한 개만 더 풀어볼까요? 자, 651페이지로 가서 651페이지.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시킨 것도 있고 세무이급 때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 작성하게 해서
두 개라서 3점이에요. 한 개였으면 1점, 2점밖에 안 줬을 거예요. 그럼 회사는 1181번인데 자 얘는 안 써봐도 알겠죠? 그냥 보고 입력하는 거잖아. 특이한 거 없죠? 특이한 거 없는데 쓰면 우리 시간만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냥 보고 얘는 쭉 기간 동안 입력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서에서 작성하시오 하고 끝났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할 거 없이 이것만 보고 작성만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도 나오고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